한인 남성이 길거리에서 괴한에게 이유 없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중후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전역에서 각종 마약을 밀매해온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DMV 측이 차량 등록 갱신 과정에서 연체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도산 안창호 우체국을 명명하는 법안이 표결을 앞둔 가운데 한인단체들의 지지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메이카에서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카리브해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한 단계 더 올리고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전망치를 높이면서 경착륙 가능성이 낮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올렸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긍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 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꼽았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전망치에 비해 0.2%포인트 오른 3.1%로 조정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1%로 지난 전망보다 0.6%포인트 올랐고 중국은 0.4%포인트 상승한 4.6%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지난해 침체에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칠 것이란 평가에 따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일본도 엔화 약세와 보복 소비가 정상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중국 경기가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0.1%포인트 오른 2.3%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 등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IMF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 기조 유지 모두를 경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공격적 금리 인하보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밖에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구조 개혁을 통해 중장기 생산성도 향상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인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3명이 숨진 친이란 무장 세력의 요르단 공격을 두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계별로 여러 행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중동 전쟁 확산은 원치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의 무인기 공격에 요르단 주둔 미군 3명이 숨지고 40명 이상 다친 것을 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했냐고 묻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이란의 책임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I do hold them responsible in the sense that they're supplying the weapons to the people who did it. 다만 이란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엔 그런 대화를 할 거라 답했고 중동 지역의 전쟁이 확산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인 대응 방식까지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백악관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가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키고 무장단체를 후원하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향해 이런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단계별 행동을 준비 중이란 겁니다. It's very possible that what you'll see is a tiered approach here, not just a single action, but potentially multiple actions. 국방부도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면서도 중동 주둔 미군을 추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경 대응 시 중동 내 확전이 우려되고 어중간한 대응 시 미국 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보니 바이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한인 남성이 또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괴한의 기습 공격으로 심한 목졸림을 당했는데요.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대처도 없었을 뿐더러 사실상 용의자 검거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여전히 묻지마 폭행과 아시안 증오범죄 처벌 법규가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가던 한인 남성 이 씨. 그런데 이때 누군가 이 씨와 동료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순간적으로 이 씨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립니다. 괴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목까지 졸랐습니다. 저를 이제 바닥으로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넘어졌는데 저를 이제 목을 졸라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제가 거의 기절을 할 정도까지 갔는데 숨이 멎기 직전까지 목졸림을 당한 이 씨는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났지만 괴한은 아무렇지 않은 척 현장을 유유히 떠나버렸습니다. 대낮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이 씨. 하지만 이후 경찰의 대응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지지부진한 경찰의 수사에 직접 CCTV 영상까지 확보해 전달했지만 돌아온 건 범인을 잡지 못할 것 같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담당 받았다. 너 사건을 알려달라. CCTV도 전달받지 못한 건지 저한테 그걸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동영상을. 이게 과연 제가 다 해야 되는 일인가? CCTV를 봤지만 잡을 수 있는 확률도 현저히 낮다. 중범죄가 있는 것도 알지만 사실 제 사건도 중범죄로 갈 수 있던 사건이었고 이 씨는 이번 사건을 겪은 뒤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당시 함께 있던 동료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이제 제가 자꾸 뒤를 이식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길을 걸 때마다 또 누가 이렇게 나를 또 덮치지 않을까. 어떤 분은 이제 911에 신고를 하는 법까지 까먹어서 그대로 막 손 떨고 있었다. 특히 이 씨 사건의 경우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여전히 미비한 가운데 길거리도 맘 편히 돌아다닐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며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펜타닐을 비롯한 여러 마약을 미국과 캐나다로 밀반입한 국제 마약 조직 범죄단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캘리포니아를 경유해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전역에서 각종 마약을 수출입하는 마약 밀매 범죄 조직원 19명을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마이애미, 캐나다 토론토, 몬트리올 등 여러 도시에서 검거했으며 이들 모두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수십 개의 트럭 운송회사와 협력해 마약을 운반했으며 특히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와 뉴욕주 버팔로의 일부 다리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사이를 여러 차례 옮겨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is is a takedown of a wide-ranging international drug trafficking conspiracy. This conspiracy spanned 3 countries. It involved drug suppliers connected to cartels in Mexico, drug distributors and brokers in Los Angeles, Canadian truck drivers and a network that exported drugs into Canada, and even an associate of the Italian mafia in Montreal, Canada. 당국은 검거 과정에서 최대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마약과 9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 그리고 캐나다 몬트리올과 토론토, 캘거리 당국의 합동 작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LA 지역에서는 인신매매와 아동 착취 혐의로 수백 명이 체포되고 어린이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이 구조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된 단속 작전을 통해 인신매매와 아동 착취 등의 혐의로 총 539명이 체포된 가운데 40명의 브로커와 착취자 그리고 271명의 성매수자가 검거됐습니다. 또 당국은 이 과정에서 성인 54명과 어린이 11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Across our state, law enforcement agencies joined to send a very strong message to pimps, exploiters, and buyers that it is absolutely unacceptable to buy another human being for sexual purposes.
한편 이번 작전에는 캘리포니아주 사법당국과 LA 인신매매 태스크포스팀 등 95개 이상의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기관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 DMV가 주민들의 차량 등록 갱신 과정에서 부당하게 연체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BC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최근 자신의 차량 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해 전자수표를 사용해 DMV 온라인으로 등록증을 갱신하고 결제 정보까지 정확히 확인했지만 몇 주 후 DMV 측으로부터 $200의 차량 등록 연체료를 부과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후 은행 측에 문의한 결과 DMV 측에서는 자신의 갱신 신청과 관련해 어떠한 결제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부과된 수수료를 다시 면제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DMV 측의 이 같은 실수로 부당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NBC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DMV에서 결제가 완료된 후 연체료 등을 다시 부과받은 사례는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 폐쇄된 LA 도산 안창호 우체국을 다시 살리기 위한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한인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한인타운 시티센터 우체국의 명칭을 도산 안창호로 지정하는 HR 599가 연방 하원에 상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한인 커뮤니티와 한인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미셸 박스틸, 영킴 등 30여 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은 도산 우체국이 폐쇄된 후 한인타운에 들어선 새로운 우체국의 이름을 다시 도산 안창호로 명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으며 한인 사회에서도 지지 서명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한편 지난 2005년 LA 한인타운 유가와 하버드 블러버드에 들어선 도산 안창호 우체국은 한인타운을 상징하는 건물로 여겨져 왔지만 지난 2022년 연방우정국이 해당 우체국 건물의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폐쇄되면서 이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100인치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앵커리지에 쌓인 눈은 104인치에 달해 올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지상에도 37인치에 달하는 눈이 쌓여 건물 지붕이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리지 시 당국은 오늘 모든 학교에 원격 수업을 지시하고 한파로 인한 비상사태를 다음 달 9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국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난 2011년 앵커리지 지역 사상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던 134.5인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카리브해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시켰습니다. 자메이카 미국 대사관은 최근 자메이카 범죄 급증에 따라 미국인들의 자메이카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당국은 자메이카의 가택 침입, 무장 강도와 성폭행, 심지어는 살인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리조트와 같은 곳에서도 범죄가 만연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여행 경보 3단계는 여행 전면 금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자메이카 경찰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27일까지 최소 6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앞서 지난해에는 1,393건의 살인사건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불가피하게 자메이카를 여행해야 한다면 의료보험을 포함한 여행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평소보다 더 각별히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텀블러 브랜드 스탠리가 납성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틱톡 등 SNS에는 스탠리 텀블러에서 납이 검출되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스탠리 측은 텀블러 제조 과정에서
바닥을 밀봉하는 재료로 납이 일부 사용됐다면서도 업계 표준 입자를 사용하고 있고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층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접촉할 일은 없어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스탠리 텀블러는 SNS 인플루언서 등이 제품을 쓰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면서 MZ세대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품절 대란까지 일으키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지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유명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들을 끌어모으는 한편 테일러 스위프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스위프트 콘서트 투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나 공연 중 발언으로 수백만 명의 지지자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라면서 스위프트의 모금 호소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기업 뉴럴링크가 세계 최초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스타트업 기업 뉴럴링크가 임상시험의 대상자를 모집하는 홍보 영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장치를 환자의 머리에 삽입하면 환자의 신경활동을 해석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척수 손상에 따른 전신마비 환자나 ALS, 이른바 루게릭병 환자로 한정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임상이 시작됐다고 알렸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첫 환자가 칩을 이식받았고 잘 회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식한 칩의 이름은 텔레파시. 앨런 머스크는 루게릭병의 스티브 호킹 박사가 경매사보다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Even if someone has never had vision ever, like they were born blind, we believe we can still restore vision. 하지만 앨런 머스크의 꿈 같은 이야기만 믿기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지난해 11월 하원 의원 4명은 뉴럴링크가 지난 2016년부터 동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 왔는데 실험에 참가한 원숭이들이 칩을 이식받고 마비와 발작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겪었으며 최소 12마리의 원숭이가 안락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전현직 직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임상시험에서 죽은 양과 원숭이 등 동물이 1,500마리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프랑스에서 정부 농업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수도 파리를 향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막기 위해서 파리 외곽 주요 도로가 봉쇄됐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긴급 지원 체계도 실망감을 표하면서 엘리제궁까지 진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빨간 화염과 함께 경적을 울리는 농업용 트랙터들이 도로를 가득 채운 채 행진합니다. 지난 18일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입니다. 이번엔 파리 근교 주요 도로까지 봉쇄됐는데 농민 1000여 명과 농기계 50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대형 가마솥과 텐트, 냉장고까지 도로에서 밤을 지새우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장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머무는 엘리제궁 앞까지 들어가 도심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환경 규제는 엄격해지는 반면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또 비교적 규제가 덜한 다른 나라 농산물들이 수입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긴급 강요회를 연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대국민 정책 발표를 통해 오는 3월 15일까지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프랑스 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외국 상품에도 적용시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추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Notre agriculture est une force et notre fierté aussi. Alors je le dis ici solennellement, il y a et il doit y avoir une exception agricole française. 농민단체는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 대책이 모호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원가 이하 구매 금지 약속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Ça fait 10 ans qu'on nous tape dessus, donc stop. Donc tous les médias disent mais on veut, est-ce que vous avez 2 ou 3 mais non, mais c'est tout. Et il y en a ras-le-bol des règles sur tout. 농민단체는 31일 오전 아탈 총리와의 회담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다시 전달하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돈독해진 한일 관계를 성과로 내세우는 자리에서 영토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일본 국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새해 국정과제를 밝히는 연설에 나섰습니다. 내각 퇴진 위기까지 몰고 갔던 자민당 파벌 비자금 문제로 고개 숙인 기시다 총리는 재임 성과로는 한미일 삼각협력을 부각시켰습니다. 최근같이 긴박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은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콕 짚어 말했습니다. ユン大統領との信頼関係を礎に幅広い連携をさらに拡大深化させるとともに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선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기초해 폭넓은 협력을 심화해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어젠 개인적이란 단어는 빼고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절을 추가했습니다. 가장 큰 현안이었던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한국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한 입장을 고수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감이 읽힙니다. 그런데 총리 발언 직후 일본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단상에 올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꺼내든 겁니다. 竹島について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 기시다 총리가 외무장관이던 2014년부터 11년째 반복되는 일본의 억지 주장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한국 해경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붙잡아 중국인 선장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은 갈고리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컴컴한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쫓는 해양경찰. 멈추라는 해경의 명령을 무시한 채 중국 어선은 다급히 달아납니다. 중국 선원들은 해경이 자신들의 배에 가까워져 오자 쇠파이프와 갈고리 같은 흉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합니다. 선원들은 작대기로 밀어보고 흉기를 닥치는 대로 휘두르며 해경 단속정의 접근을 막습니다. 위험천만한 공방이 이어지고 마침내 해경대원이 배에 올라탑니다. 지난 29일 밤 9시 반쯤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94km 바다에서 중국 어선 2척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달아나다 검문 검색하려는 해경의 흉기 등으로 저항하다 붙잡혔습니다. 현지 파고가 4에서 6m로 해상 기상이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서 특히 겨울철 금어기가 풀리면서 중국 어선이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고 해경이 접근하면 격렬히 저항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 2척 선장 등을 상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불법 조업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에서 또 순항 미사일을 쏘면서 일주일 사이 3번이나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발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7시쯤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순항미사일이 1,500km에서 2,000km 거리를 정상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앞서 발사했다고 주장한 신형 순항미사일 불화살 3해 31형을 또 쏜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4일 지상에서 서해를 향해 순항미사일을 쏜 뒤 사흘 전엔 한경남도 신포 일대 동해상에서 쏜 데 이어 다시 서해상에서 시험 발사에 나선 겁니다. 일주일 사이 동서해를 오가며 벌써 3번이나 순항미사일을 쏜 건데 같은 무기 체계를 연달아 시험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는 동시에 빠른 속도로 성능 개량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계획한 대로 설계가 되었고 성능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거리를 멀리해서 비행 거리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한 것으로. 북한의 연이은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도발 수단을 다양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거, 또 싸게 할 수 있는 거, 충격이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거 항상 새로 찾으면서 새로운 도발을 항상 시도해 왔는데 최근에 찾은 게 핵의뢰하고 이 순항 미사일인 거죠. 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사거리에 두는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로의 수출을 위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신형 순항 미사일은 우리 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데다 낮은 고도에서 수시로 궤도를 바꾸며 비행해 요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주장대로 전술핵까지 탑재한다면 파괴력은 더 커집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페루 마추픽추는 해발 2,430m 산악지대에 있는 잉카 문명의 대표적 유적지인데요. 마추픽추로 가는 관문 페루 쿠스코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마추픽추를 오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위대가 철로를 막아섰고 열차는 그대로 멈춰 서 있습니다. 덩달아 관광객들은 발이 묶이고 말았는데요. 이달 초 페루 정부가 마추픽추로 가는 열차 발권 체계를 전자 시스템으로 바꾼 게 시위의 발단이 됐습니다. 그동안 열차표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팔리면서 너무 많은 관광객이 마추픽추로 몰리는 상황이 계속되자 페루 정부가 정확한 방문객 수를 집계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열차표를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주민들은 수익을 한 회사에 몰아주려는 시도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시위가 이어지면서 혼란이 계속되자 한국 대사관은 현장에 접근하지 말고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경찰 통제에 따르라고 당부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3월 열리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5선에 도전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정식 등록하면서 지난 6년간 우리 돈으로 10억 원 상당을 벌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이 신고한 재산은 모스크바의 아파트 한 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파트 한 채에 1960년대 소련 시절 생산된 자동차 등 차량 석 대 등인데요. 그러나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호화 요트와 리조트, 자가용 비행기 등을 소유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던 만큼 일각에선 푸틴의 숨겨진 자산이 더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제재를 위해 서방 국가들이 푸틴의 추가 자산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증명하긴 어려워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항에서 수영하던 한 여성이 상어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렌 오닐이라는 20대 여성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서 수영하던 중 상어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다리가 물린 뒤에야 가까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주변에 있던 수의사가 응급처치를 했고 이후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현지 언론은 시드니 항에서 사람이 상어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건물이 즐비한 풍경이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데요.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이들도 잠깐 보이긴 하지만 도로가 거의 텅텅 비어있는 듯한 모습이죠. 최근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면서 스키장은 물론 객실 상태까지 극찬했던 러시아 인플루언서인데요. 평양 거리를 차로 이동하거나 산책하면서 북한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를 걸었다고 영상에서 말했고요. 평양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춘 지역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북한에 거주 중인 이 여성은 잇따라 소셜미디어에 북한 관련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북한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여성을 고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도로 옆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달리던 차량이 멈춰있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곁에 있던 경찰관이 그대로 튕겨나가 떨어집니다. 미국 오클로하마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과속으로 돌진한 차량 때문에 하마터면 경찰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두 차량 운전자와 경찰 등 3명은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 잃어버린 카드를 주워 흥청망청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는데요. 함부로 쓴 기간만 9개월에 달했습니다. 카드 습득해가지고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체포한 겁니다. 아시겠죠? 무려 9달 동안 타인의 카드로 1,600만 원을 사용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카드를 주워 습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카드인 양 사용했는데요. 주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했는데 사용 횟수만 344번에 이릅니다. 남성이 이렇게 맘 놓고 쓸 수 있었던 건 피해자가 카드 사용 알림 메시지를 설정해 놓지 않아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9개월이 지나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간 큰 도둑을 질타했고요. 카드가 여러 개면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무신경할 때가 많은데 주의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딘가에 긁힌 것 같은 흠집이 차량에 가득하죠. 한 차주가 첫 차를 출고한 지 석 달도 안 돼 차량이 훼손당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벌어졌는데요. 10대에서 20대 사이로 추정되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차량을 여러 차례 망가뜨리고 사라진 겁니다. 차주가 공개한 사진은 무리 중 한 남성이 차량에 발길질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차주는 발길질로 인한 일그러짐, 우산머리와 손잡이로 타격해 도장면이 찍힌 피해 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70여 분 동안 주차장을 4차례 오가며 여러 차례 차량을 훼손했는데요. 경찰의 CCTV 영상과 피의자 얼굴, 피해 차량 사진 등을 전달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고요. 이들을 잡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주신 분께 작지만 50만 원을 살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차주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진다. 꼭 잡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GPT가 독도는 누구 땅이냐는 물음에 황당한 답변을 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오픈 AI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입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라는 질문에 챗GPT는 국제적인 분쟁 지역 중 하나라고 답했는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챗GPT에 독도에 관한 질문을 하면 한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거나 국제적인 분쟁 지역 중 하나라 답변한다고 말했고요. 우리말뿐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로 물어도 마찬가지로 분쟁 지역이란 표현은 말도 안 된다며 분개했습니다. 이어 개발사인 오픈 AI 측에 챗GPT에 큰 오류가 하나 있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며 시정을 요청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분쟁 지역 아닙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확고한 한국 땅이라고 분노했고요. 개인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더 움직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쑤시개 튀김 먹방이 SNS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물론 이쑤시개 제조업체 사장이 너무 어이가 없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업체 사장은 한 매체를 통해 식용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생산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는 것이 곧 먹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식약처도 녹말 이쑤시개는 위생용품으로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검증된 바 없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사장님도 얼마나 황당하면 저러실까. 맛있는 게 넘쳐나는 시대에 쓸데없는 먹방은 하지 말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3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